자, 이어서 합시다. 자, 그래서 태권도장에서의 서비스 품질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5가지 서비스 품질의 구성 요소와 함께 대입해서 보자면 결국에 프로그램의 품질, 지도자의 품질, 그리고 도장 환경의 품질, 고객 관리의 품질, 그리고 그걸 다 통합해서 소비자들한테 어떤 감성적 품질을 줄 수 있느냐. 이 감성적 품질은 수련생의 성취감, 사회적 교류, 자아 형성, 내가 정말 태권도 수련이 이 돈 내고 한 이 행위가 도움이 됐다라는 경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우선 프로그램 품질을 높이려면 태권도장들이 체계적인 커리큘럼, 기본 수련, 품새부터 겨루기, 인성교육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요즘 도장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 연구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 선생님 이름으로 나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느끼는 게 뭐잖아요? 이렇게 무언가 금방 만들 수 있고 유형화 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도록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은 도장들이 금방금방 따라합니다. 스포츠센터들도 마찬가지. 프로그램, 시설 금방 높일 수 있어. 대응 방법 매뉴얼화 시켜서 하면 돼.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왜 안 될까? 이거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글자 써놓은 이론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의 품질, 물리적 환경 품질, 고객관리 품질 당연해. 근데 왜 안 될까?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자, 선생님이 연구를 꾸준히 10몇 년 동안 이 태권도장의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논문들을 쓰고 연구를 하면서 결론은 이거야. 마케팅 경영에선 자, 얘기를 해봅시다. 자, 어떤 A라는 도장이 됐건 기업이 됐건 A라는 회사가 있어. 공급자가 있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수익이야. 수익을 내려면 당연히 무언가를 판매하는 거죠. 그죠? 판매하는 거. 그러면 서비스업이 됐건 아니면 일반 제품을 파는 회사가 이 판매를 한다는 건 뭐가 있어야 돼? 판매가 되려면 수요가 있어야지. 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배운 서비스 품질이나 우리가 그 전에 배운 마케팅 믹스 STP를 생각했을 때 이 수요가 계속해서 창출된다는 거. 수익을 창출하면 수요가 창출된다는 건데, 수요가 창출된다는 건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이 제품이 수요가 원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 수요의 요구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나 경영에서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수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을 하자. 수요자 중심의 경영을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 자, 수요자 중심. 이 용어를 생각해 봅시다. 수요자 중심. 말 쉬워요. 그쵸? 간단해. 수요자 중심. 예쁘게 만들고 시설 좋게 만들고 수요자 중심이야. 근데 문제는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살짝 빗나가 있어. 과연 공급자가 수요자 중심이라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을까?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야 돼. 그쵸? 근데 공급자의 역량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그 사람의 지식 수준, 전문성, 아니면 이해 수준, 교육 수준 등등이 공급자의 역량이 과연 소비자 중심으로 무언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유통하고 완료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가졌는가? 그럼 완전히 다른 문제야. 앞서 여기에 지금 이거 있죠. 지도자의 품질. 여기도 용어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지도자의 역량을 했지만 교수법, 자격증, 눈에 보이는 거 만들 수 있어요. 매뉴얼화 시켜서 자 전화오면 이렇게 받아. 대본을 써줄게. 이대로 하면 돼.
가르칠 수 있어. 근데 그걸 기계적으로 알고 기계적으로 그냥 습득만 해서 따라하는 것과 내가 원래 가진 능력 자체가 또는 역량 자체가 완벽하게 습득해서 이해해서 내가 재생산하는 거랑은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여기 공짜의 역량은요, 이렇게 매뉴얼화되고 시스템화되어서 체계화되어서 우리가 교육시킨 걸 재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공급자의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야? 성인 태권도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왜 그걸 품새 1장부터 8장처럼 국기원이 대태협이 똑같이 만들어서 공급하냐 이거야. 그럼 아무 의미 없다고. 똑같이 우리가 성인들에게까지 수요를 늘려놓아도 똑같이 태권도는 영원히 10만 원짜리입니다. 그걸 내가 완벽하게 습득한 다음에 내 식대로 다시 재생산할 수 있어야지 진짜로 공급자의 역량이 완벽하게 상향되는 거예요. 상향. 근데 그걸 고려 안 한다니까. 태권도장 서비스 품질에서. 수요자의 중심이라는 거 이해돼.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근데 과연 이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할 만한 공급자의 역량이 있나요? 선생님이 쓴 논문 중에 태권도 학 전공의 교육 과정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런 관련 논문들, 선생님보다 그런 주제로 먼저 쓰신 교수님들의 다른 대학에 막 찾아보잖아요. 그런 거.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 뭐다 했어. 그런데 그렇게 바꿔 놓아도 과연 이 자리에 서 있는 교수자가 그걸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왜 그걸 생각 안 하지? 그냥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자격이 뭐가 된다 이렇게 나타낸 거 말고 정말로 그걸 완전히 습득해서 재생산해서 내 식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 교수자의 능력은 있냐 이거야. 아니, 없다. 말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수요자가 요구하는 걸 완벽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줄 수 있는 재생산 능력을 갖고 있느냐, 가공 능력을 갖고 있느냐. 내가 저기다 녹화나오면 이렇게 얘기하고 좀 그렇긴 한데요. 가끔 학생들하고 진짜로 심도 있게 상담을 해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PPT만 줄줄줄 읽는 교수님 싫어요. 도장에 가서도 1장, 2장, 3장, 4장 그냥 단순하게 반복 수련하는 거 싫다 이거.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격증 없어도 배워서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결국에 수요자 중심이라는 건 저게 저렇게 글자화되어 있는 서비스 품질을 그냥 제공한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완벽하게 습득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재가공해서 새로운 걸 내놓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공급자의 역량이 있느냐에 없느냐의 문제. 이렇게 배워서 될 문제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나가서 스포츠센터 차리고 도장 차리면 다 재벌돼야지. 안 되잖아. 결국엔 아무리 얘기해도 공급자의 역량이 저러한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품질, 마케팅 믹스, STP 전략 아무리 배워도 공급자의 역량이 그걸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공급자의 역량은 뭐다? 재생산, 재가공하는 거야. 있는 거 그대로 원래 있던 1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1을 배웠으면 1을 가지고 2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진짜 공급자의 역량.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테슬라를 생각해봐. 전기차 배터리 몰랐어? 아니 있었어. 세상에 존재했어. 자동차를 프로그램화 시켜서 컴퓨터를 놓고 컴퓨터가 운전하게 할 수 있는 거 기술이 있었어. 그 어떻게 조합하느냐를 생각해내고 그 조합해낸 걸 결국에 실천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실천력이 이 사람의 공급자 역량이었어. 기술이 있었고 다 있었으나 그걸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없었으니까. 다 있었어. 존재했어. 세상에. 전기차? 기름차보다도 오래된 역사를 가진 게 전기차예요. 기름차보다도 먼저 개발됐던 게 처음 발명됐던 게 전기차야. 근데 그걸 실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을 뿐이야. 그런 사람들이 혁신을 이루는 거야. 이런 서비스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지루해하는 거 왜? 뻔하거든. 도장 예쁘게 만들면 당연하지. 그러니까 지루해. 근데 핵심은 뭐다?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공급자의 역량이 없다는 게 문제야. 그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는 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지금 여기서 PPT 열어놓고 가르쳐준 거 여러분들도 이미 이론화시켜서 키워드화시켜서 이렇게 학문적인 용어로 다루지 못할 뿐이지 머릿속에 다 알아. 왜? 많이 사보고 써보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요. 문제는 이렇게 배운 걸 내 식대로 재가공, 재생산 할 수 있는 거냐 진짜. 그 능력은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거를 지도할 수는 없어. 교육할 수는 없어.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 차이가 확실하게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의 한계, 비즈니스의 차별성이 생기는 거야. 삼성전자, LG전자 똑같아. 전자제품 만들면서 똑같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머릿속으로 LG전자는 이렇고 삼성전자는 이렇지? 라고 다르게 생각할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내에서 재생산, 재가공한 게 다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도장을 해서 지도자가 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 이 수요자의 중심이라는 이 핵심은 변하지 않아.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고 이건 뻔한 이론이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저 수요자의 중심, 수요자의 요구를 에 맞추어서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의 능력이 준비됐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나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건 교육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이런 교육, 강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것까지는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서 성인 태권도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가 성인 태권도가 유행 못하는 거냐고. 아니라고. 있다고. 근데 그걸 재생산해낼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이 없어서 아직 소비자의 요구를 못 따라가는 거야. 소비자의 요구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와중에 한두 명의 능력 있는 분들이, 자기 능력이 확실하신 분들이 성인 태권도를 유행시키고 있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근데 그분들에는 확실히 여기가 있는 거지. 여기가 있는 거지. 그분들 거 아무리 동영상 봐도 못 따라한다니까? 이게 없어. 이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이걸 준비한다는 건, 이 공급자의 역량을 준비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교육받은 거에 나머지 20%를 자기 스스로 채워야 돼요. 그런 것밖에 없어. 조금 더 다른 생각, 고차원의 생각, 아니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 걸 골라낼 수 있는 그 뭐 지혜, 선구안 그런 게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돌아다니고 하라고. 그런 경험 내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강의, 이제 경영 강의하면서 리더십이나 이 역량, 개인의 역량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순서를 좀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능력을 갖추는 데 좀 도움이 될 텐데, 처음에 자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요, 시각적으로 정보를 얻어요. 내가 길 가다가 나무를 봤다, 이건 나무구나. 아니면 이 길을 가다가 꽃을 봤다, 이건 꽃이구나. 그런 정보를 얻어. 정보를 얻어. 그리고 이걸 이해해. 이해하고 나서 이걸 일상적인 언어로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일으킬 수 있으면 이 보편성을 이해한 것이 보편성을 가지게 돼.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느냐? 지식이 된다. 지식이 된다. 그리고 이 지식은 학습을 해. 보편화된 지식, 전달 가능한 보편화된 지식은 학습을 합니다. 학습. 그리고 여기에 이런 학습과 더불어서 내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거, 경험을 합쳐요. 경험을 합쳐. 그리고 이 경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얻겠냐? 지혜를 얻게. 그럼 이 상황에서 학습과 지혜를 통해 다 겪은 걸 뭘 하느냐? 통찰을 하죠. 통찰. 그럼 이 통찰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발전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진짜 단 한시도 1초도 허비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이 체계에 의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단 한도도 놓치지 않고 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학습, 자신의 지혜 이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공부라는 게 어렵지 않아. 공부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의 지금껏 살아온 45살까지, 만 45년 살아온 인생에 그러니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거,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걸 저기에다 대입하면요. 단 한 개도 빠뜨리지 않고 내 삶에서 다 중요한 학습이었어. 공부였어. 그리고 그게 다 나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줬고요.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을 내 후배이면서 내 제자인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강의하고 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모든 시스템이었어요. 어학연수 가서 단 한 번도 처음에 어학연수 24살 때 갔을 때 단 한 번도 하루도 놓치지 않고 그때는 이런 컴퓨터 스마트폰 없을 때니까 길 갈 때마다 간판에 영어 글자 보이면 저거 무슨 글자인지 사전 찾아보고 다 눈에 보이는 거 족족이 다 나한테는 정보이고 그걸 이해하고 전달하고 지식되고 학습되고 다. 근데 모든 생활을 좀 더 이런 시스템 안에 만들어 놓고 생활하면요 공부하기 쉬워요. 공부하기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까 앞서서 여기 공급자의 역량이 얘기했죠. 이런 체계에서 나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그 공급자의 역량 내가 이런 거 교육해서 가질 수 있는 건 80%예요. 여기서 남은 20%는 다 자신의 역량으로 재가공, 재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재생산, 재가공의 능력은 다 개인적으로 이런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 인류 사회의 문화나 교육이나 학문은 다 이런 체계 때문에 발전되어 온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보려면 이 체계를 자기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노력해. 서비스 품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전적 의미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에 못하는 것보다 나의 역량, 재가공, 재생산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차별성과 동창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도 문제고 거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들의 성적도 거기서 차이 나는 거야. 선생님이 똑같은 거 가르쳤어요. 근데 시험 때 공부 시간을 덜 썼다가 아니야. 선생님은 서술형이든 뭐든 간에 본인의 의견, 본인의 생각을 많이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고시고 때 외운 것만 딱 쓰고 났더니 C밖에 못 받아. 근데 그걸 곱씹어서 자기 스스로 이해해서 자기 얘기 쓰고 자기 의견 쓴 사람들은 A+ 받아. 재가공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재가공 능력. 선생님이 왜 논문을 열심히 쓰겠어? 이미 논문 다 있어요. 다른 학자들이 20년, 30년에 다 해놨어. 근데 왜 계속 또 같은 이론을 가지고 다른 논문을 쓸까? 내 능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거야. 재가공, 재생산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작년하고 올해가 다르니 5년 전하고 올해가 다르니 그 이론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계속 재가공, 재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학자라는 내 역량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결국에는 공급자의 역량, 서비스 품질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였다? 재생산, 재가공하는 공급자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5가지를 다 합쳐서 서비스 품질에서 얘기하는 5가지를 다 합쳐서 공급자의 역량이 그걸 받쳐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사실 이게 핵심이다. 근데 그 핵심은 아직 이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해 주는 거고 그래서 PPT에도 만들어 놓지 않았고 오늘 알아야 되는 건 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STP 전략, 마케팅 믹스 코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 품질이라는 5가지 개념이 있다 아는 거 잘 이해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걸 잘 조합해서 성공시키는 건 누구의 역량이다? 공급자의 역량. 여기까지 합니다. 끝. 감사합니다.